네, 열람 이후의 도서관 개방형 보존서고 제안 이현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의 공공도서관은 대부분 장소 포화 상태이고 그 포화도는 보존서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법 시행령과 도서관 내부 절차에서는 무분별한 폐기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고, 이는 곧 도서관이 문화공간이나 지역 커뮤니티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소의 보존을 중요한 역할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계획공간 자체는 여전히 열람과 문화 프로그램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공간의 범위 자체가 넓어지지 않는 한 보존서고는 숨겨진 창고로 기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도서관 계획 방향들은 지역 단위 도서관은 개방형 보존서고로, 더 큰 단위의 도서관은 오픈형 완충지대를 두는 방식으로 그 공간이 닫힌 게 아닌 열리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방형 보존서고를 통해 숨겨진 창고가 아닌 생애주기 과정 속 한 단계로 드러나면서 기존의 도서관의 회색지대였던 곳을 공공의 경험으로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청주시내의 공공도서관 구조를 보면 생활권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장소의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곳은 크게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명확한 구조를 활용하고자 신축이 아닌 기존 도서관에 덧대어 보존서고를 증축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선택한 대지는 충북교육도서관으로 청주 내에서 다루고 있는 장소의 규모가 가장 큰 도서관입니다. 또한 47년이란 긴 시간 동안 구릉지 위에 존재하면서 도심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의 꼭대기 도서관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이 시립미술관과 추모공원 그리고 도서관까지 한 번에 포함하는 공공 클러스터가 조성됨에 따라 이쪽에서의 보행 흐름을 새롭게 고려해야 했으며, 주거단지가 주변에 재개발됨에 따라 이 낮은 레벨에서의 등고를 해결해 보행 접근을 허용해줘야 했습니다. 즉 지금의 대지는 과거처럼 구릉지에서 단면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던 곳에서 벗어나 더 이상 전망만이 아닌 한쪽이 수직적이고 고밀도의 주거가 들어서면서 경사를 따라 올라가고 한쪽에서 열리는 하나의 방향성이 생기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이 한정적이었던 보행 진입뿐만 아니라 각 레벨에서의 진입 또한 허용되어야 하고, 그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존 도서관의 공간 구성이 이쪽에서 닫힌 게 아닌 열려야 했으며, 보존서고 역시 하나의 창고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인면적 요소로 재구성되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들을 고려했을 때 디자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새롭게 생기는 맞이 공간을 통해 이 증축이 한번 이루어지고 뒤쪽에 차량을 받아주기 위한 증축이 양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이 앞쪽에서는 대지 단차를 이용해서 위쪽이 아래쪽이 들어 올려지고 사선으로 틀어지면서 보행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구성하였고, 이후 기존에 돌출되어 있던 보존서고 같은 경우는 이 돌출적인 면을 하나의 인면 요소로 활용하고자 이 하역장과 연계되는 수직 리프트, 그리고 앞쪽에 있는 추모공원을 전망할 수 있는 역사 전시실이 같은 수직적인 형태로 돌출되게 들어감으로써 통일된 인면을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추가 제한되는 보존서고들은 추후 관리의 용이를 위해 지하로 내리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 그 서고들의 환경은 각 재질별 민감도에 따라 단면 관계가 결정되었습니다. 가장 취약한 것은 땅에 파묻히는 형태로, 습도에 취약한 것은 위쪽으로, 그리고 안정적인 것은 중앙에서 각 서고별 간의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지형은 이 보행 환경에서는 간접적으로 이 서고들의 환경을 느낄 수 있고, 지하에서는 그 서고를 직접적으로 큰 공간감을 통해 경험하면서 지성과 지하에 대비되는 환경이 구성되었습니다. 배치도를 보시면 그래서 이 새롭게 설정된 69레벨에서의 진입뿐만 아니라 73레벨에서의 차량과 함께 보행이 한 번 더 열리고, 가장 낮은 레벨인 61에서의 보행도 함께 허용이 됩니다. 이때 습도에 가장 약한 서고는 위쪽으로 들어 올려져 있고 취약한 것은 파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것은 낮은 레벨의 진입 마당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체 대지의 구성상 메인 동선은 이렇게 올라가는 외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레벨별로 서구로 진입할 수 있게 61에서 이렇게 진입, 69에서 진입, 그리고 65에서 진입, 그리고 69에서 진입으로 각 층별로 이 서구별 진입 환경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함께 보시면 이 72레벨은 원래 기존의 주 진입이었던 곳이지만 제가 증축을 함에 따라서 기존 정면부와 증축부를 함께 보면서 이렇게 차량과 함께 진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들어오면 계단형 서가를 통해 1층 로비로 진입하게 됩니다. 1층 로비에서는 이 왼쪽에 있는 간행물존 너머로 하역장과 책 정리실, 책 수선실, 책 오염실, 그리고 지하로 갈 수 있는 자동화 속옷들이 이 간행물존 너머로 보여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이 계단식 서가 뒤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자동화 서고에 책의 동선과 함께 지하부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동선이 열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건물의 지하부와 새롭게 증축된 부분은 이 지상과 지하 연계점으로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추후 한층 더 내려가게 되면 추가 확장 공간을 위해 비워둔 공간을 마주하게 되고 한층 더 내려가게 되면 가장 낮은 레벨인 61레벨에서 이 보존 마당을 함께 마주하면서 가장 개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라운지를 통해 사람들을 받아주고 있는 이 서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이 위쪽에 들어올려진 서고에서는 차광 외피에 대한 제한으로 해도서 보관실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책의 양에 따라 외피에서 투과되는 빛의 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끝에는 두뇌 공방을 마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책이 완전히 사라진 형태의 명상실에 도달하게 되면서 앞서 경험했던 책의 온전한 형태와 보존 과정과는 다르게 책이 사라지고 폐기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기존 도서관에서 열람과 문화공간이 함께 있고 이 증축부와 지하부를 통해서 지하와 연계되며 이 과정을 통해 보존의 이런 환경적인 차이들과 추가적으로 폐기의 단계까지 경험하면서 도서관 전체가 단순히 열람만 있는 게 아닌 책이 살아가고 있는 집으로 읽힐 수 있길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